얼마 전 일본 NHK에서 방영된 한 다큐멘터리가 일본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논란이 일었고 댓글창은 불타올랐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조차 자국의 현실에 절망하며 한탄을 쏟아냈죠. 도대체 NHK에서 무엇을 방송했길래 일본 열도가 이렇게 흔들린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AI 엔지니어 줄리앙입니다. 어려서부터 수학과 컴퓨터에 흥미가 많았던 저는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연구하며 AI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프랑스에서 여러 스타트업을 경험한 후 세계적인 기술 기업에 입사하면서 저는 글로벌 커리어를 시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가 다닌 회사는 유럽에서 손꼽히는 IT 기업이었으며 AI 연구와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머신러닝 기반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개발하는 팀에서 일하며 글로벌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역할을 했어요. 회사에서도 제 능력을 인정해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일본으로 해외 파견 발령을 받았어요. 당시 일본의 본사는 AI 도입을 가속화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일한다는 것은 저에게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언어적인 장벽도 있었고 문화적으로도 다른 점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큰 기대를 안고 도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 믿음이 완전히 깨지게 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쿄에 도착한 후 저는 본사 AI 개발팀에 배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일본 기업 문화는 제가 프랑스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일본의 업무 환경은 예상보다 훨씬 보수적이었어요. 모든 결정이 신중하게 내려졌고 서류 작업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저는 일본 기업 문화에 적응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곧 실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신입이 상사의 지시를 따르는 문화가 강했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특히 저는 일본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AI 모델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서 회사에서 저를 더욱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본사 임원진들도 저의 기여를 높이 평가했죠. 그렇게 저는 일본에서 2년 동안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팀원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었고 회사에서 인정받았어요. 솔직히 저는 일본에서 꽤 만족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하나의 착각을 했다는 걸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제가 세계적인 수준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일본이라는 한정된 시스템 안에서만 통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를 깨닫게 된 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일본에서의 2년간의 파견 생활이 끝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프랑스 본사로 복귀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제 머릿속에는 프랑스로 돌아가 가족과 재회하고 본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을 계획들이 가득했죠. 그런데 뜻밖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본사에서 한국 지사로의 파견을 명령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어요. 일본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본사로 복귀할 줄 알았는데 회사는 저를 한국으로 보내기로 한 것이었죠. 이유를 묻자 본사에서는 한국이 AI 기술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저의 경험이 그곳에서 더욱 가치 있게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것도 거의 없었고 일본에서 이미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들었습니다. 과연 한국의 AI 산업은 일본과 얼마나 다를까? 회사에서 저를 굳이 한국으로 보내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들을 안고 저는 다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본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일본에서 인정받았으니 한국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첫날부터 팀원들의 압도적인 속도와 즉각적인 피드백 방식에 머리가 멍해졌어요. 일본에서는 회의가 형식적이고 신중한 분위기였다면 한국에서는 실시간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제 아이디어가 신선하다고 칭찬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제 아이디어가 발표되기도 전에 이미 더 발전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꽤 능력 있는 엔지니어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에서는 마치 조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회의에서 제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놓으면 이미 해결책이 나와 있고 심지어 몇몇 팀원들은 시뮬레이션을 돌려 테스트까지 끝내놓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기획서를 몇 달 동안 검토하며 신중하게 접근하던 일이 여기서는 몇 시간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완벽한 계획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에서는 실행하면서 수정하는 방식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마치 시속 200km로 질주하는 KTX를 자전거를 타고 따라가려는 기분이었죠.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그대로 도태될 것 같았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순간은 팀 프로젝트 때였습니다. 일본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원인을 분석하고 상사에게 보고한 후 해결책을 찾는 과정을 거쳤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는 동시에 해결책이 쏟아졌고 담당자가 즉시 실행에 옮겼어요. 누군가가 이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다른 누군가는 코드 수정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저는 단순한 관찰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의 이 방식이 오히려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상사의 승인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문서 작업에 시간을 허비할 필요도 없었어요. 실행과 개선이 빠른 만큼 결과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점점 저도 이 속도를 즐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업무 문화에서 또 하나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협업이 정해진 루틴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한국에서는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이 실험적으로 바로 실행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팀원들이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편하게 대화하던 중 나온 아이디어가 몇 시간 뒤 실제 프로젝트로 구현되는 걸 보고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단순한 업무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동료라는 느낌이 강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팀원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업무 외적인 이야기를 나눴죠. 일본에서는 상사와 부하 직원이 엄격하게 구분되었지만 한국에서는 상사도 팀원들과 같이 농담을 주고받고 때로는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기도 했어요. 덕분에 처음엔 어렵게만 느껴졌던 한국 동료들과도 점점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좋아했던 시간은 한국의 회식 문화였습니다. 일본에서도 직장 회식이 있긴 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일본에서는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관계가 엄격하게 유지되었고 대화의 주제도 주로 업무적인 이야기로 한정되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회식이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직급과 상관없이 서로 친구처럼 이야기하고 업무 외적인 농담도 주고받으며 진짜 동료애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처음 회식에 초대받았을 때 저는 솔직히 긴장했어요. 일본에서 경험했던 공식적인 술자리와 비슷한 분위기를 예상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자리에 앉아보니 분위기는 훨씬 편안하고 유쾌했어요. 상사도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저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 신선하고 재미있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건배 제의를 하던 때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사가 한마디 하고 조용히 잔을 부딪히지만 한국에서는 모두가 건배를 외치면서 활기차게 잔을 부딪혔어요.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더군요. 한 팀원이 저에게 우리 회사에서는 회식이 끝나야 진짜 팀이 되는 거야 라고 말했는데 그 의미를 곧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회식에서 경험한 한국의 다양한 술 문화는
너무 신기했어요. 단순히 소주만 마시는 게 아니라 맥주와 소주를 섞은 소맥부터 맥주에 사이다를 살짝 넣어 부드럽게 마시는 사맥, 심지어 계란 노른자를 띄운 독특한 술까지 종류가 너무 많아서 처음에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셔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특히 팀원들이 각자의 최고의 황금 비율을 공유하며 소맥을 제조하는 모습이 재미있었죠. 어느새 저도 팀원들과 함께 나만의 소맥 비율을 찾고 있었고, 그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팀원들과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진짜 속마음을 터놓는 순간이 이어졌고, 팀원들은 저에게 처음에는 너무 조용해서 차가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야기 나누니 정말 좋은 사람 같다며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의 회식이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라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유대감을 쌓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업무와 사생활이 철저히 분리되었지만 한국에서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정을 쌓으며 진짜 동료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회식에서 과음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동적이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전날 회식에서 술을 조금 과하게 마셨던 팀원들이 하나같이 피곤한 얼굴로 출근을 했어요. 저도 머리가 지끈거렸죠. 그런데 놀랍게도 팀장님께서 아침 일찍 김밥과 라면을 한 알음 들고 오셨습니다. 다들 해장해야지, 밥을 먹어야 힘이 난다며 팀장님께서 라면에 뜨거운 물을 직접 부어주시고 김밥을 하나씩 나눠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부모님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일본에서는 술자리가 끝나면 각자 조용히 집에 가고 다음날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출근하는 것이 보통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회식이 끝난 다음날까지도 동료를 챙기는 모습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저뿐만 아니라 팀원들 모두가 감동했죠. 이게 바로 한국의 정이라는 건가? 라고 생각하며 저는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단순한 직장 생활이 아니라 정말 함께 살아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했을 때 회식에서 함께 웃고 대화했던 팀원들이 더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회식을 통해 또 다른 가족을 만든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생활을 이어오던 중 드디어 제가 주도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팀워크와 빠른 실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운 저는 일본에서 했던 방식 대신 한국에서 익힌 효율적인 업무 스타일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였다면 보고서부터 작성했겠지만 저는 먼저 팀원들과 빠르게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시제품부터 제작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좋아요. 바로 시작하죠. 팀원들은 제 아이디어를 듣자마자 바로 실무에 착수했습니다. 회의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즉시 실행되고 테스트 결과가 빠르게 공유되는 환경이 저는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팀장님께서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한국식 속도를 제대로 익혔네, 줄리앙.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따라가기 바빴지만 이제는 제가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의 업무 방식이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야 한국에서의 생활이 완벽해질 때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프랑스 본사에서 긴급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줄리앙, 일본 지사로 가야 할 것 같네.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될 예정이라 자네의 경험이 필요하네. 이메일을 읽는 순간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익숙하긴 했지만 이제는 한국의 업무 방식과 동료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배운 것들을 일본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다시 일본식 업무 방식에 적응해야 할까? 이 고민을 하던 중 팀원들이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줄리앙, 어디서든 내가 배운 걸 보여주면 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비로소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한 명의 엔지니어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방식을 배우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국에서 배운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는 곧 깊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일이 진행되는 속도도 빨랐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사소한 결정 하나를 내리는데도 많은 절차를 거쳐야 했고 모든 것이 천천히 흘러갔죠. 회의에서 아이디어를 내면 즉각적인 피드백이 오던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팀원들이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고 모든 결정은 상사에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점점 존재감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에서는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고 논의하던 제가 여기서는 단순히 보고서 작성자로 전락한 듯 했습니다. 상사의 결정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는 날이 늘어갔고 프로젝트의 진척도는 기대보다 훨씬 느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일본식 일처리 방식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스스로가 무기력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 팀 내에서 한 가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긴급한 문제 해결이 필요했던 순간이었는데 기존 방식대로라면 최소 몇 주는 걸릴 일이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한국에서 배운 방식대로 해결책을 빠르게 제시하고 싶었지만 팀원들은 그저 상사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어김없이 상사는 회의 일정을 잡고 내부 검토를 진행한 후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순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상황이면 이미 해결책을 실행하고 한두 시간 안에 문제가 정리됐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우선 검토부터 해야 했죠. 결국 문제 해결이 아니라 절차를 따라가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답답한 나머지 상사에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묻자 최소 몇 주는 걸릴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일본의 이런 답답한 업무 방식이 과연 효율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커질 대로 커진 순간이었습니다. 이미 해결 방법이 눈앞에 보이는데 불필요한 과정 때문에 시간만 허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으니까요. 한국에서였다면 빠르게 실행하고 필요하면 수정해 나갔을 텐데 일본에서는 완벽한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 어떤 시도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곳에서는 속도보다는 안전한 절차가 더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던 사람이 저 말고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팀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인 타카하시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한국에서 온 저를 마치 소닥 보듯이 쳐다보곤 했습니다. 업무적으로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고 점심시간에 마주쳐도 인사 한마디 없었습니다. 이 사람 왜 저러지? 싶었지만 저도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타카하시와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타카하시는 제 의견이 나올 때마다 미묘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신중해야 한다. 너무 성급하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굳이 반박하지 않아도 그의 태도에서 이미 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일본에서 오래 일해온 사람이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여겼죠. 그런데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해결된 문제들, 불필요한 절차 없이 정리되는 일들, 일정이 단축되면서 여유가 생기자 처음엔 저를 안 좋게 보던 타카하시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제 방식을 무시하던 그가 어느새 조용히 제 업무를 살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점점 티가 났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책상 앞에서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가끔은 메모를 하다가 저를 힐끔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직접 묻지는 않았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의가 끝난 후 타카하시가 조용히 제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평소라면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지나갔을 그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뜻밖의 말을 건네더군요. 혹시 점심시간에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점심을 같이 하면서
그는 한국에서는 정말 그렇게 빠르게 일을 진행냐며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회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상을 들여다보는 사람처럼 호기심과 고민이 뒤섞여 있는 듯 했어요. 그러다 그는 놀라운 이야기를 제게 꺼내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는 제가 처음 일본에 왔을 때를 기억하는데 한국에 다녀오고 나서 너무나 달라진 제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거기를 두려고 했던 것이 사실이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함께 일해보니 예전의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궁금해졌다고 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그는 더 이상 제게 단순한 업무적인 질문만 던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어떻게 성장시켰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진심으로 알고 싶어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조용히 한국에서 일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동료들이 저를 불편하게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타카하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뜻밖이었습니다. 일본에 다시 왔을 때만 해도 저는 팀 안에서 철저히 이방인이었습니다. 의견을 내도 공감받지 못했고 속도와 효율성을 강조하면 신중하지 않다고 지적받기 일쑤였습니다. 타카하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방식을 탐탁지 않아 했고 거리감을 두려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일하면서 그의 태도가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지켜보는 정도였지만 점차 제 방식을 배우려 했고 결국 스스로 한국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말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말 속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예상치 못한 순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하지만 저 역시 더 이상 일본에서 머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무 방식의 차이는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았고 속도를 늦춰야 하는 환경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본사에 조기 복귀 신청을 했고 의외로 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간 후 저는 한국과 일본에서의 경험을 곰곰이 떠올렸습니다. 프랑스는 효율성과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문화였고 일본은 철저한 절차와 검토를 우선시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신속한 실행과 끊임없는 개선이 핵심이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어느새 제가 한국에서 익힌 방식이 가장 익숙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사로 복귀한 후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배운 방식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를 길게 끄는 대신 핵심을 빠르게 정리했고 아이디어가 나오면 바로 실행하며 보완해 나가는 시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당황했지만 곧 저의 방식이 예상보다 효과적이라는 걸 깨닫고 점차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동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넌 예전보다 훨씬 빠르고 실용적인 사람이 됐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제 몸에 스며들었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변화가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진 기분이었죠. 그러던 중 한국 지사와의 협업을 위해 출장 기회가 생겼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되자 반가운 마음과 기대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부터 기분이 묘하게 들떴습니다. 공항의 분주한 움직임, 사람들의 빠른 발걸음, 그리고 익숙한 한국어 안내 방송까지. 마치 다시 살아 움직이는 도시 한가운데로 돌아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기억 속의 장면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예전에는 익숙하게 지나쳤던 간판들이 정겹게 느껴졌고 골목골목 자리한 작은 식당들에서 나는 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함께 야근 후 뜨끈한 국밥 한 그릇에 피로를 풀던 순간
회식 자리에서 웃고 떠들며 건배를 외치던 날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출장을 마친 후 저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며 잠시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맞는 익숙한 공기, 활기찬 거리의 분위기, 그리고 카페 안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대화 소리까지 한국은 여전히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창가 쪽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다 그대로 멈췄습니다. 설마? 아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카하시였습니다. 그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노트북을 펼친 채 뭔가를 집중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일본에서 보던 그 모습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한국인 동료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표정도 한층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로? 저도 모르게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타카하시는 노트북에서 시선을 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얼굴을 본 순간 그의 표정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놀라움과 당황, 그리고 어쩐지 들킨 사람 같은 묘한 표정. 저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순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타카하시의 정장 재킷 위로 보이는 가슴팍의 회사 명찰. 저는 그것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분명한 한글로 한국 기업의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진짜로 왔네.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타카하시를 바라보자 그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해보고 싶다던 말 농담이 아니었군요. 제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그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멀리했던 그가 함께 일하면서 한국 방식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결국 진짜 한국으로 건너와 도전을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그의 첫 커피 타임에 우연히 초대받은 셈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어쩌면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줄리앙 씨는 한때 일본에서 인정받던 인재였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성장을 이룬 것 같네요. 인생은 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흘러가죠. 한국 출장으로 다시 찾은 서울,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타카하시. 일본에서 신중함을 고집하던 그가 이제는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모습을 보며 줄리앙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변화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환경이 사람을 바꾸기도 한다는 것을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나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